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 봉봉 봉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이어서 시사평론계 호랑나비 들이대. 불 들어오면 들이대랍니다. 불이 언제 들어? 여기 들었잖아요. 자, 오늘도 들이대는 이봉규 시사평론가입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상한 뭐 중계방송 같은 멘트 나갔죠. 그게 뭐냐면 어제 예. 오후 3시 한 40분쯤에 예. 이 강변북로 일산 방향이 계속 통제가 됐었는데요. 예, 그랬었죠. 이천동 앞에 거기에서 뚫리는 장면을 요 CCTV로 보면서 저희가 중계방송을 최국 씨하고 예. 교통통신원 예. 리포터 박선영 씨하고 같이 했었던 이야기를 그렇군요. 압축해서 근데 이 꾸며드린 거예요. 프로그램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케인 하니까 네. 비가 자꾸 오잖아요. 허리케인하고 비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 이게 태풍이가 아니야. 아이, 그거 상관이 없죠. 제목이. 자, 유튜브를 한 청취자께서 그 반바지 입고 다니는 분 누구예요? 예. 또 다른 청취자는 뽕진봉 교수님 이제 정신 차린데 제 시간에 등장. 무슨 말씀? 늘 정신을 차리고 하도 있습니다. 지각을 많이 해서 무슨 말씀 있어요? 이봉규 시사평론가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말이죠.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가지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 이런 망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을 찾고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보내는 한마디 6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좀 살펴볼게요. 최진봉 교수님. 네,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케이스댓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4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이 NBS 조사라고 하는데 이 조사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 30% 밑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2주마다 실시되거든요. 이 조사가.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11%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집중호 피해와 관련해서 직접 사과는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사과에 한 이후에 대통령실 내에서 혼선이 벌어지면서 사과의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받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같지 않은 사과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왜 거죠. 이런 혼선이 빚어졌을까요? 아니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 뭐 신나게 신나다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거 아주 뭐 말 달렸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이 대통령실이 메시지 관리를 대통령은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 신경 쓸 게 많아. 국가 전체를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관리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문적인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뭐 사과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사과 멘트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대통령 잘못이라기보다 메시지 관리하는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네. 그 정부 부처에서도 잘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만 조금 보신주의라고 그럴까요? 왜 공무원들 왜 눈치 보는 거 있잖아요. 왜 나서서 직접 자기가 해결하기보다는 저렇게 눈치 봐가지고 뒤에 그렇게 숨거나 적당한 멘트 내보내고 적당한 정책하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국민들은 좀 답답해하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지지율 결정적인 건 이제 당내 분란, 예, 이준석 전 대표하고 지금 뭐 윤핵관하고의 그 갈등 아직까지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짜증나서 이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대통령실 대응과 관련된 논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홍보 자료를 냈어요. 이번에 이제 수혜하고 나서 좀 비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홍보 자료를 냈는데 홍보 자료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윤 대통령이 이제 사고 직후, 그러니까 수혜 지역에 제대로 대응 안 했다는 비판이 있거나 그 다음 날 일가족 3명이 참사를 당했던 장소, 그 반지하 집 있지 않습니까? 신림동 그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뭐 그 얘기 관련해서 건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진을 홍보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사 현장의 사진, 그 사진을 대통령을 홍보하는 홍보용으로 썼다 이러면서 엄청난 비난을 카드 받고 있습니다. 뉴스라는 걸로 만들어졌다는 그렇죠. 거죠. 아니 다른 사진도 많지 않겠어요? 거기 가는 거 말고도 예를 들면 수해 현장에 가거나 격려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직접 지시하거나 이런 사진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어쨌든 3명이 아까운 목숨이 앗아간 그 네. 사건 현장을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에 계속되는 실책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도 이건 최진봉 교수의 뭐 반박을 할래야 이건 큰 실수다. 이게 사람이 생명이 참 이렇게 그것도 특히 뭐 잘 나가는 사람 돌아가신 것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한 가족 일가족이 돌아가신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대통령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시지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윤 대통령이야 그런 거 뭐 저런 거 잘 몰랐죠. 그냥 안타까우니까 거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본 건데 그걸 갖다가 포스터로 이렇게 내보낼 줄은 몰랐겠죠. 하여튼 네.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여러 명이지만 피해본 이재민들 상인들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거를 그렇게 안이하게 좀 마음을 먹는다는 자체가 자질들이 좀 안타깝네요. 네. 자,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네. 이 자택에서 이 지시를 했다 이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택에서 지시를 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고요.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데 강승규 신민사회수석 이분이 이제 말한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께서 컨트롤을 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고를 컨트롤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대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민 정서와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보고 한덕수 총리도 뭐 나중에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어쨌든 강승규 수석의 말은 그러면 집에 가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에 가는 과정에 이미 아파트 1층이 침수된 장면을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돌아가야 돼요. 집무실로. 그래서 벙커에 내려가서 지휘를 하시든 뭐 늦게 퇴근하더라도 요 대목에 대해서 이봉규 평론가는 어떻게 요거는 보세요? 이제 돌아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이제 이거는 좀 최진봉 교수하고 다른데 네. 그 대통령 뭡니까 사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건 뭐냐면 기존의 우리 집하고 달라요.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 시절부터 어차피 이제 관저 공사 몇 달 걸리는 거 예상이 나왔잖아요. 그 동안에는 24시간 컨트롤 타워를 주무시는 동안에도 해야 되니까 거기 이제 통신 시스템이라든가 비상 시스템 다 마련해 놨습니다. 모니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실처럼 이제 이렇게 쭉 해놨기 때문에 사저에서 다시 말해서 자택에서 지시를 했어도 청와대 뭐 벙커에서 지시한 거나 나름없이 똑같이 지시를 했다. 네. 지시가 잘못돼서 한 건 아니지 않냐. 천재지변에 맞게끔 윤 대통령은 지시를 다 했는데 장소가 청와대 지하방컴은 어떻고 장소가 사택이라도 거기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거기서 거기에 걸맞는 지시를 했는데 괜히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는 조금 네. 궁색한 시비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이봉규 평론가님 얘기도 있고 한덕수 총리가 네.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택은 지하 벙커 수준이다.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시스템을 다 해놓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비하기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모니터를 한다고 지하 하면 벙커 가봤어요? 그러니까 지하 벙커를 안 가봤지만요. 안 가봤는데 아니 뭔 제가 말을 TV에서 봤거든요. 근데 지하 벙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청와대 예전에 청와대 지하 벙커나 지금 뭐 대통령실은 어떻게 되는지 공개가 안 됐으니까요. 그 지하 벙커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다 모든 라인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그거 그다음에 다 뭐 해놨다는 국정원, 거 군부대 그리고 거기에 모니터까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현장 상황 보고 상황이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지시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심지어는 그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소방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구조하기 위해서 바디캠이라고 이렇게 몸에 달고 카메라 달고 들어가시는 부분 있잖아요. 위급한 상황에 네. 그것도 현장으로 중계가 가능하도록 연결이 돼 있다고 청와대 그래요. 지하 벙커에는 그게 중계 시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현장에 있으면서 직접 지휘를 하게 되면 위급한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항대수 총리나 지금 이봉규 평론가는 이게 뭐 그런 수준으로 돼 있다는데 제가 볼 때 그 사제 그런 수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고요. 아니.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아니, 근거를 근데 밝혀야 이 돼요. 대목은 자, 아니, 저희가 공개가 되지 않는 한 그렇지. 저희는 가보질 못했으니까. 아니 그리고 아니 확인은 여기 못하는 지금 거고. TBS 방송국에서 여기 지금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방송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아 이봉규 집도 이 시스템 갖춰져 있어요. 방송해 거기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뭐 김정은한테 미사일 쏩니까? 거기는 통신 그다음에 국방부와의 연락 채널, 그다음에 화상 회의, 그다음에 어떤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당선되자마자 그걸 시스템을 했어요. 거기서 미사일을 쏴요, 뭐 대통령 핵포탄을 자택에 눌러요. 그런 시설이 다 완비가 돼 있다. 그럼 그 화상 회의 시스템, 그다음에 전화기도 여러 개 놓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전화도 원활하게 연결되게끔 안테나도 제대로 하고 와이파이도 좀 특수 와이파이로 보강하고 자. 모니터도 여러 개 놓고 동시에 화상 회의를 말이야 5사람, 6사람, 10사람 할 수 있게 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하는데 주장이신 거잖아요. 그 주장이고 아니, 그 시스템을 만들어 그 놔- 시스템이 아니, 흥분해가지고 아니 물 흥분해가지고 아니 떨어지잖아, 그 진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 저 채택 양반이 근무 이거 수준이지 목소리가- 수준이 아니, 뭐 그러면 생수통을 아니 분이 붙잡고 앉아 제가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 어떻게 가봅니까? 가보지 그러니까 않았는데 만들어 놨대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말만 이렇게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모라고 하는 게 예전에 청와대 그 시스템 자체를 축소해서 갖다 놓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의 기능을 한다고 보진 못해요. 저는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대통령께서 아무리 집에 가고 싶어도 그렇지. 아니 공무원들 그 많은 공무원들은 집에 못 가고 다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무지에서. 집에 근무지들이 왔는데 집에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 컨트롤 했다는 거 아니 그 아닙니까?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저는 뭐 동의를 안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는 상황실에 가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것이 훨씬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저 여기까지 저기 듣겠습니다. 자, 두 분 진정하시고요. 잠깐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저 코로나 첫 사망자 나왔을 때 짜파구리 파티를 청와대에서 하셨어요. 저렇게 극우적 성향의 발언을 또 하시고 이것 보세요. 컨트롤 자, 타워에서 좋습니다. 짜파구리 파티 하셨다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뭘 일이 있었다고 동의하네요? 쳐요. 뭐 했는데.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럼 지금의 상황이 정당화됩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 그렇게 비난하고 아니, 비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했어요. 장소가 자, 중요한 아니 게 문재인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비판만 하더니 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아니, 있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컨트롤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 그게 근데 저는 제대로 안 된다고 됐습니다. 보는 거예요. 이봉규 박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하셨는데 네네. 전 대표입니까? 아직 대표가 유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권성동 아니,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직무대행인데 네. 그 지금 비대위 체제가 섰잖아요. 비대위 체제가 서면 자동으로 대표직은 끝나는 겁니다. 비대위 원장이 대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전 알겠습니다. 대표입니다. 예. 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수해복권장 찾아서 솔직히 비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 그건 그래서 진짜. 아이, 청취자들에게 수해복구 현장을 찾고 있는 여야 사람 뭐야, 의원에게 진짜. 하고 싶은 한마디 6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포토존 아니야. 보여주기 그만. 정말로 속보여. 뭐하러 가는겨. 혹시나 역시나. 당해봐야 알지. 사람답게 살자. 마음은 콩밭에. 쇼쇼쇼쇼쇼쇼. 눈물이 나네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예고한 대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청년 당원들도 나섰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청년 당원들, 뭐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들 주장은 본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뽑은 대표가 자기들의 동의도 없이 저렇게 나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쫓겨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응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비판 수위를 높여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을 시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건 뭐 하나의 제스처겠죠. 예,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걸 지지하는 청년들 뭐 많다고 그러는데 한 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준석을 그동안에 지지했던 최고위원들 정미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돌아섰고요. 홍준표 의원도 그동안에 이준석을 굉장히 옹호했었는데 돌아섰고요. 대부분 다 돌아섰어요. 근데 그 청년들 한 줌이 왜 안 돌아섰냐면 이준석을 매개로 해서 출세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이준석이 떨어져 나가니까 자기들 출세가 안 되니까 저렇게 집단 반발을 하는데 얼마 안 된다. 네. 예. 어제 열린민주당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격하게 부딪혔는데요. 현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논의하는 건 반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조항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우 제가 돈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까? 아무 해당이 없잖아요. 개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해는 하지 마시고. 네.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려면 그런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뭐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지요. 마녀라고는 그 수사기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아닌 증거를 내라면서요,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원 80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박용진 후보가 격돌했는데 신문 교수님.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0조를 바꾸는 문제 가지고 이거를 왜 하느냐.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본인의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를 막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냐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 이재명 의원은 그게 아니고 이건 민주당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검찰이 기소권을 유일하게 검찰이 갖고 있는데 그 검찰이 기소를 한 경우에 직무를 못하게 하면 정치적 타겟으로 삼고 먼지털이 수사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당이 운영이 되겠느냐. 검찰에 의해서 당이 움직여질 수 있고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이봉규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 당원 80조라는 거는 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만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이고 이럴 때. 그건 뭐냐면 기소가 됐는데 당직을 대표라든가 당직을 유지하면 당에 피해를 준다 이미지에. 그런 조항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러면서 강조하면서 쇄신 혁신 이러면서 강조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가 수사를 받으니까 이거를 없애겠다고 개딸들 이재명 지지자들이 나오는 거는 이 어불성설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은 말을 너무 바꿔요. 그저 법카 관련해서도 그때 사과했어요. 사과 비슷하게 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래놓고서는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무슨 국기문란이다. 무슨 야당 탄압이다. 이게 수사에 협조하겠다 해놓고 그건 수사하면은 국기문란이라고 그러고. 그리고서는 그걸 아예 기소라는 건요. 검찰이 아무나 기소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있어야 기소하는데 만약에 검찰이 혐의 없이 기소했다가는요. 검찰 기소한 팀이 작살나요. 나중에 형무소 가요.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따지면 기소하면 무조건 탄압이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못 믿겠다. 그러니까 기소가 돼도 무조건 당직 유지하고 당대표 하자. 이거는 범인을 그냥 당대표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 좀 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보세요. 이제 수사 얘기했는데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수사 협조하고 있고요. 지금도 수사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국기문란을 얘기했던 것은 수사하는 걸 뭐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수사 내용을 8월 중순에 발표하겠다고 미리 예고한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협조 안 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소권 검찰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뭡니까?
제가 지금 기소됐다고 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 받아보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그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 당원을 왜 만들었는데요? 이봉규 평론가께서도 기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니, 기소됐다고 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처럼 정말 세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그게 또 그 당시하고 지금의 상황이 다른 게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한동훈 검사장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탈탈 털어가지고 타겟으로 수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기소하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이런 족쇄를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소했다고 모두 다 유죄 판결이 나온 거 아니잖아요. 못하다라서. 모르는 거잖아요. 야, 무지하게 빠르네. 아니 당원을 그때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또 바꾸고 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러면 당연은 되겠습니까?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수해복구 현장 찾아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수해복구 현장 찾는 여야 의원들에게 한마디 6글자 민심받고 있습니다. 역시 아마추어 천불 난다 천불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서 자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두 분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을 찾고 있는 여야 의원들의 역시 두 분도 한 말씀씩 해주기 바랍니다. 자,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입 닫고 일하라. 예상한 대로군. 예상을 했답니다. 이어서 이봉규 평론가님 해주세요. 3, 2, 1. 그 나물에 그 밥이요? 그 7자잖아요. 여 충청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밥이요.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이봉규 시사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